다시 진행을 합니다. 교과서로는 162페이지요. 동기불법. 이 논점은 여기에서 출제될 수도 있지만 뭐요? 이 논점의 이해가 동기의 착오에서 그대로 응용입니다. 착오 파트에서 더 중요해요. 여기보다는. 자, 여기 보세요. 앞서 103조 2반은 왜요?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103조 2반에 반해서 무효된다고 했죠. 법률행위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데 가불간에 1,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그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즉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요? 이 같은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문제가 있을 때, 동기가 뭐요? 도박하기 위해서. 도박을 위해서 우리 돈을 갑으로부터 빌렸다.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윤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법률행위 한 동기 자체 반윤리성이 있는 경우. 자, 결론, 원칙. 갑은 을이 왜 돈을 빌렸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표시 체크할게요. 표시되지 않으면. 그때는 갑이, 을이 왜 돈을 자신으로부터 빌린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때는 당의 매매는 뭐예요? 유효란 거예요. 유효. 자, 그럼 큰 틀 끝났습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 왜 유효였어요? 갑이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알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럼 표시가 되었다. 그죠? 그럼 알 수 있죠. 또는 상대방에 알려진, 이 단어 기억하시면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 같은 불법한 동기가 뭐예요?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 뭐예요? 그때는 법률의 전체가 103조에 의하면 무효가 된다. 그죠? 그래서 왜 하니까 뭐예요? 도박을 하려고 그러니까 빌려달라. 그죠? 또는 을이 이미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갑이 친구입니다. 옆에서 구경하고 있다. 그죠? 을이 가진 돈을 다 잃었다. 그래서 갑에게 빌려달라. 그죠? 당연히 도박하기 위해서 빌린다는 것을 알았죠. 그죠? 그때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칙, 동기의 불법은 원칙, 상대방이 알 수 없으므로 유효. 다음 뭐예요? 이와 같은 불법한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는 무효. 자, 그럼 기출 문제로 갑니다. 교과서 문제 보세요. 24회차 문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세금이죠. 끝났죠. 그죠? 세금 포탈 목적의 재산은닉 행위는 103조 위반 아니다. 그 다음에 강제집행 떴죠. 끝났죠. 그죠?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이와 같은 재산은닉 행위는 103조 위반 아니다. 자, 3번은 뭐예요? 주지직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판례는 뭐예요? 여기밖에 없어요. 결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그에게 금품을 대가로 주지직은 뭐예요? 사고 팔이의 약정이 있었다. 그죠? 근데 임용권자와 이와 같은 사실 알고도 묵인한 상태에서 주지로 그대로 뭐예요? 임용하는 행위 자체는 103조 위반 아니다. 그 다음 4번 변호사 아닌 자가 뭐예요? 성소를 조건으로 당사자로부터 뭐예요? 대가를 받게 될 약정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5번. 도박 채무 변제에서 채무자가 그 소유 부동산 처분에 관해서 도박 채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는 103조 위반 아니다. 그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6회차 문제입니다. 교과서 순서 그대로요. 이종매매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등기를 넘기지 않았죠. 따라서 매수인은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그때 다시 뭐야? X 건물을 B에게 8천만 원에 이종으로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죠? 자, 그럼 일단 지문 보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말을 떠올려 볼게요.
이종 매매 계약은 원칙 유효죠. 또 병이 유액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때 을은 뭐요? 갑에게 이행불능이죠. 채무 불행인 이행불능으로서 계약을 뭐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 예외적으로 갑병 간의 이종 매매가 무효인 경우.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임에게 적극 가하면서 성사시킨 이종 매매 계약 무효. 그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득자인 적은 뭐요? 선악불문하고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때 을과 병 간의 관계. 을은 갑병 간의 이종 매매가 무효임을 이유로 직접 병 앞으로 경조된 등기는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갑을 대의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 거죠. 그 다음에 을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뭐요? 각각 병 간의 이종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여기 답니다. 지문화될 수 있는 지문이 다예요. 자, 그러면 1번 각각 병사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을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죠. 없다. 그 다음 2번 각각 병사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각각 병사의 매매 계약이 반사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을은 뭐요? 갑을 대의해서만 뭐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직접 말소 청구는 하지 못한다. 그 다음 4번 각각 병사의 매매 계약이 반사적 법률의 무효인 경우 갑은 각각 병사의 이종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때 103조 위반은 뭐이죠? 그래서 갑은 이행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병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어단위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병이 갑을 사이에 매매 계약 사실을 뭐야? 알면서 키포인트 갑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했다면 뭐야? 각각 병 사이의 이종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매일 문제요. 7번으로 갑니다. 4주차 7번 문제 보세요. 반사회 질서 법률회가 아닌 것은 각종 시험이 다 비슷한 식으로 다 출제됩니다. 1번 맞죠? 그죠? 변호사 아닌 자가 성소조건으로 대가지급 약적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금방 우리 지문도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종매매 확대 적용이죠. 수정자가 뭐요? 매도인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해서 그 목적물을 자신이 뭐요? 정려받는 행위. 키포인트 적극 가담이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 그 다음 3번. 해외 연수 근로자면 뭐요? 결론한다. 그죠? 유효죠. 103조 위반 아니다. 해외 연수 근로자가 기획 후 일정 기간 근무치 않으면 그 소요 경비를 배상권 약정은 유효죠. 그 다음 4번. 이건 범죄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서 보험금을 부정치당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범죄로 무효죠. 그 다음 키포인트 이거죠. 그죠? 첫 관계 종료를 해조건 정려계약은 뭐요? 무효. 부정의 용서대가 약정은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로서요. 8번 문제. 반사회질서 행위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박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때에 자, 보세요. 도박을 해서 돈을 빌렸죠. 동기의 불법이죠. 그 행위가 무효라면 몇 조 위반의 무효예요? 103조 위반 무효죠. 그럼 절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미 뭐요? 무효라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지문이요. 무효인지 유효인지 그죠? 고민하시면 뒷부분의 지문까지 또 고민합니다. 이미 뭐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그 행위가 뭐요? 동기의 불법으로 무효라는 게 내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 반사회 질서행위 무효. 이미 압니다. 무효는 뭐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자, 키포인트 봅니다.
103조 위반의 무효는 뭐예요? 법률의 내용에 반윤리성이 있는 경우다. 그죠? 끝났어요. 법률의 성립 과정의 강박입니다. 이거는 강박으로 한 취소 문제일 뿐, 그 자체 103조 위반이 아니다죠. 그죠? 예. 그래서 103조 위반에 무효를 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예. 그 다음. 4번입니다. 본처가 남편의 과거의 부적 관계를 용서한 때. 자, 요 부분도 우리 시험들이 질문이 됐어요. 처벌독이라는 게 하면 처해동의 불면하고 무조건 뭐죠? 근데 뒷부분 그게 아니에요. 부인은 척가 남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용서했다면 뭐요?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답은 요거예요. 당행위가 유효이다, 무효이다는 것은 언제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당시, 그죠? 예, 법률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틀리죠, 그죠? 효력이 발생한 때가 아니라 뭐요? 법률의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예, 틀렸습니다. 정답 5번. 자, 지금까지 103조와 관련된 질문들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104조 폭리행위로 올게요. 폭리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조문의 포섭으로 거의 끝납니다. 예, 끝나요. 자, 볼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폭리행위,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그 판례 사안을 간단히 소개하고 진행을 합니다.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매수인 앞으로 등기까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뭐예요? 시가가 10억 상당의 시가인데, 그죠? 예. 근데 매매 대금이 보니까 7천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 그럼 이자 엄청난 이득을 얻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갑을 간의 매매가 폭리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느냐 볼게요. 당사자의 궁박, 경선, 무경험, 전부 다 또는이죠, 그죠? 또는이니까 궁박, 경선, 무경험이 모두 구비가 될 필요가 없죠. 그 중에 하나만 구비되면 좋겠다, 그죠?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작의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뭐요? 갑의 궁박 등이 뭐요? 편성해서 현작의 공정성을 이룬 법률행위여야 한다. 자, 그래서 이자가 뭐요? 왜 토지를 급하게 팔 수밖에 없느냐? 기한 자식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석방을 시켜야 되는데 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니까 뭐요? 엄청난 수임료를 요구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급하게 이와 같은 거액의 수임료를 마련하려면은 토지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은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죠. 그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뭐요? 나쁜 어리. 이와 같은 갑의 어려움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죠? 그래서 마구마구 가격을 후려쳐서 뭐요? 갑의 이와 같은 어려운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이와 같이 엄청나게 대가관계를 이런 매매를 성사시킨 경우에 이와 같은 행위는 뭐예요? 폭리행위로서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의의는 설명드렸어요. 자, 요 부분은 지문하면 혹시나 될 수 있더라도 답은 아니에요. 103조와의 관계. 자, 물어볼게요. 이와 같은 폭리행위는 윤리적입니까? 반윤리적이요? 반윤리적 맞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폭리행위는 103조는 척계약이라든지 뭐요? 도박계약 등 모든 범죄행위든 모든 반윤리적 행위를 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게 103조입니다. 근데 104조 폭리행위는 뭐요? 반윤리적 행위 중 폭리행위라는 반윤리적 행위 뭐요? 행위만 특별히 다시 뽑아내서 조문한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죠. 따라서 104조 폭리행위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뭐야? 하나의 구체적 A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요. 그러니까 뭐야? 당행위가 무효인지 여부는 104조가 성립할 수 있다면 뭐야? 104조 성립 요건을 먼저 검토하고 104조 요건을 검토했는데 뭐야? 요건이 구비되지 못하면 103조 요건 구비 여부로 순서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그런 의미인데 이해만 하시면 좋답니다.
자, 요건 갑니다. 먼저 객관적 요건 제목 확인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갑을 간의 매매가 뭐예요? 현저하게 공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갑 소유 토지가 뭐예요? 여유를 가지고 매도하면 최대 뭐예요? 10억으로 팔 수 있다, 그죠? 그런데 7천으로 팔 수밖에 없다. 누가 보더라도 뭐예요? 을은 갑에게 매수 대가로 얼마를 지급했어요? 7천. 근데 반대급부는 10억의 엄청난 이득을 채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긴다. 자,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불공정 행위는 무효죠. 따라서 당행위가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이다 여부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행위 당시 그죠? 법률행위 당시 확인만 하시면 돼요. 따라서 법률행위 당시에 공정했다면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불공정하게 되었다라도 뭐예요? 이행시에 당행위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계약 체결 시에 공정했다면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뭐예요? 이행시에 불공정하게 바뀌었더라도 당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 주관적이니까 뭐예요? 개별적으로 판단하죠, 그죠? 첫 번째, 당사자 2명이요. 먼저 피해자입니다. 갑을 간의 매매가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려면 먼저 피해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자라야 된다, 그죠? 따라서 또는이기 때문에 모두 구비될 필요 없고 하나만 구비되면 족하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104조를 봤어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궁박은 뭐 경제적 궁박, 이와 같이 한정적인 문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궁박은 모든 궁박이죠. 모든 궁박. 그죠? 모든 궁박이요. 궁박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 궁박이 뭐예요? 경제적인 궁박이 됐든 뭐예요? 심리적인 궁박이 됐든 궁박의 원인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죠? 그 경제적 궁박에 한한다고 속입니다. 그 다음에 경솔은 지문화도 안 돼요. 무경험은 딱 한 번 지문화가 됐습니다. 이때 갑을 가는 토지 매매라는 거래행위가 있었죠. 그때 갑이 무경험자란 여하튼 구체적인 토지 거래의 경험이 있다 없다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뭐야? 일상 사회생활에서 경험이 있다 없다를 의미하느냐. 당연히 뭐야? 일상생활에서 사회 경험이 없다를 말한다, 그죠? 이 부분 구체적 거래에서 경험이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토지 매매를 뭐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산 사람도 흔하죠, 그죠? 또 토지 거래를 하더라도 뭐야? 우리가 슈퍼에서 매일같이 시장을 보는 것과는 달리 평생을 살면서 자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무경험이란 특정 거래에서 경험이 없다가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에서 경험이 없다를 의미를 합니다. 자, B번. 그러면 당행위가 뭐예요? 이와 같이 피해자의 궁박 등에서 편성해서 현저하게 공정성을 내는 법률행위지 여부를 어떤 기준하에 판단을 하느냐. 개개 사건마다 달라요. 한마디로 뭐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궁박 등의 상태에 있은지 여부는 그자의 나이, 직업, 교육, 사회경험 정도, 재산 상태, 그가 처한 사회, 절박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뭐예요? 종합해서 구체적 사건마다 뭐예요? 개별적으로 판단하다. 일률적으로 뭐예요? 대가 관계가 뭐예요? 8배 차이 나면 뭐예요? 불공정하다. 또는 뭐예요? 1.5배 차이 나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 사건은 뭐예요? 대가가 8배 차이가 있더라도 뭐예요? 불공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뭐예요? 1.5배 정도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불공정하다는 판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부분 그렇게 이제 쭉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책 갈게요. 대리 1회 회의가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A가 본인이요. 갑이 A를 대리하여 뭐요? A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시가 10억 상당의 토지를 뭐요? 7천에 매도했다, 그죠? 이와 같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가 10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느냐? 그때 뭐요? 공박, 경소, 무경험을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리 파트를 배울 거예요. 자, 결론. 대리 행위에서 착오 등의 유무는 다 모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다 대리인이죠. 행위는 누구예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대리인의 행위가 무효이다, 유효이다라는 것은 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행위자인 대리인. 근데 딱 하나죠, 그죠? 공방만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본인만. 나머지는 뭐예요? 싹 다 대리인이에요. 행위란 대리인.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하겠지만, 공방만이요. 공방만 본인이요. 급하게 팔 수밖에 없다, 그죠? 나머지는 뭐예요? 경솔하게 팔았다, 그죠? 무경험 환자가 팔았다. 다 누구요? 행위자인 대리인. 그래서 한마디로 다음 주까지 반복할 거예요. 대리인의 행위가 뭐예요? 무효이다, 취소할 수 있다의 판단이 문제가 될 때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며요? 누구를 기준으로? 행위자인 대리인. 딱 하나, 그죠? 공방만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급하게 팔 수밖에 없다, 그죠? 어렵기 때문에. 공방만 본인입니다. 나머지는 싹 다 누구예요? 행위자인 대리인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갑이 자신의 10억 상당의 토지를 이렇게 7천 주고 팔았죠. 자, 그런데 납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갑이 헐레벌떡 나를 찾아옵니다. 이유는 따지지 말고 너도 알다시피 그죠? 내 토지가 10억 정도의 최대 가치가 있는데 내가 너무나 급하니까 그죠? 네가 7천 정도 주고 사라. 그래서 내가 샀어요. 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이와 같이 갑을 간의 매매가 폭리해가 되려면 폭리자가 폭리의 알게실이죠. 따라서 피해자가 공박 등의 상태에 놓여 있다, 그죠? 이를 알면서 인식, 그죠? 알면서 and 뭐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악의가 있어야 한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거기다. 따라서 폭리자가 폭리 행위가 되려면 뭐요? 폭리자에게 폭리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골 질문이죠. 피해자가 공박 등의 상태에 있었다라도 뭐요? 폭리자에게 폭리의 악의가 없었다면 당행위는 폭리가 되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체크표 하시고 단골이요. 그래서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뭐요? 객관적으로 당행위가 현장의 공정성을 이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주관적으로 그 매매가 피해자의 공박 등의 편성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폭리자가 그 같은 사실을 알고서 이용하고자 하는 악의, 이 같은 요건이 모두 구비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무효가 되죠. 그럼 이 같은 무효가 되려면 이 같은 요건 사실이 다 구비가 되죠. 그럼 이 같은 요건 사실을 다 누가 입증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뭘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무효는 누가 주장하겠어요? 피해자가 주장하겠죠. 따라서 체크할게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 그럼 여기다가 가로 표시하시고 한마디로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러면 취소, 착오, 사기, 강박 등은 요건이 구비되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 요건 사실은 누가요?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하튼 무효 취소는 뭐예요? 무효 취소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그 요건 사실을 입증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폭행위는 뭐죠? 그래서 이를 요로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누굽니까? 피해자죠. 따라서 단골요. 갑을 간의 매매가 뭐예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잃었다 해서 뭐예요? 그 사정만으로는 당의 매매가 피해자의 공박 등의 편성에서 이루어진 걸로 뭐예요?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추정된다 속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 사실을 모두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다 입증을 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쉽습니다. 적용 범위 계속 단골이요. 즉 폭리 행위는 폭리자가 뭐예요?
자신은 조금 상대방의 급부라고 그죠. 그 대가로 상대방부터 엄청난 반대급부를 함으로써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 행위여야죠. 그죠. 근데 여기는 대가 관계 있는 법률 행위를 뭐라 그러죠? 유상행위라 한다 그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대가 관계가 있는 행위면 뭐요? 대가 관계가 불공정하다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유상행위에만. 그러면 유상행위의 반대가 뭐죠? 무상행위죠. 무상행위는 불공정인 애초부터 뭐요? 있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무상행위가 뭐죠? 정려죠. 기부행위도 똑같죠, 그죠? 예. 정려 일종이니까. 자, 그러면은 수학해 볼게요. 부담이 있는 정려는 불공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오겠습니까? X겠어요? 하여튼 제가 칠판 정리가 다 X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함정이에요. 부담이 있든 없든 결론. 정려는 뭐예요? 무상입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대가가 있을 수 없어요. 이때 부담이 있더라도 뭐예요? 그 부담은 대가 관계가 없어요. 대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수적인 어떤 게 불가하기 때문에. 결론, 키포인트 뭐예요? 정렬한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불공정이 될 수가 없다. 다만 부담이 있는 정려하고 부담 없는 정려는 나누는 실익이 담보 책임이 적용될 수 있냐 그 파트지 무상행위제면은 변동이 없어요. 정려는 무조건 뭐예요? 대가가 있든 없든 뭐예요? 한마디로 정려는 무상입니다. 대가가 있더라도 뭐예요? 부담이 있더라도 그 부담은 정려하고 대가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도 하나. 요거죠, 그죠? 보세요. 경매. 누가 진행을 합니까? 국가에서 진행하죠. 내가 경매를 통해서 뭐요? 아주 헐값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 상대방에게 공박 등에 편성해서 폭리를 취한 겁니까? 폭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의 공박 등을 이용할 수 없어요. 공정한 뭐요? 경매 절차를 통해서. 따라서 한마디로 정려 등 무상행위 경매는 뭐요?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없다 그죠? 그다음 그래서 무상의 반대가 유상이니까 뭐요? 유상이라면 뭐요? 유상은 대표적인 계약이겠죠. 계약뿐만 아니라 뭐요? 단독행위라도 뭐요? 유상이면 당연히 가능하다. 유상이기만 하면 계약이 됐든 뭐요? 단독행위가 됐든 불문한답니다. 불문한다. 자, 그다음 효과입니다. 폭행위는 뭐예요? 무효죠. 폭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 하나다, 그죠? 따라서 누구에게나 무효. 따라서 가벌간의 토지 매매가 무효입니다. 몇 조 위반으로 뭐예요? 104조 폭행위로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죠. 그래서 어른 소유권자가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이 장은 아무리 설이 무과시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따라서 전덕자는 뭐예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못한다. 절대적 무효죠. 자, 계속요. 강행법규 위반 행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강행법규는 뭐예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법질서죠. 103조는 뭐예요? 사회 질서는 누가 지켜야 되죠? 그죠? 다 질서예요. 폭행도 뭐야? 반사회 질서 행위니까. 이 어떤 질서 위반의 무효는 뭐야? 누구에게나 무효다. 그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사후에 자기들의 개인적인 어떤 추인 의사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무조건 무효가 뭐야? 절대 추인할 수 없다. 근데 중요 표시, 그죠? 네. 최근에 각종 시험에 단 거죠. 따라서 추인은 할 수 없지 뭐야? 공정한 매매로서 뭐요? 전환은 될 수 있다. 그죠? 무역이 전환될 수 있다. 자,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볼게요. 엄청난
큰 사업을 진행합니다. 극단적으로 그냥 진행시켜요. 조 단위의 사업을 합니다. 조 단위. 근데 거기에 뭐야? 갑의 토지, 기껏 10평이 여기 알박혀 있어요. 10평이. 가운데. 시가로서 뭐야?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1억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1억이면 엄청 비싼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없어는 조 단위의 사업을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아주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죠. 그래서 갑이 뭐야? 이 토지를 뭐야? 10억 주지 않으면 뭐야? 절대로 못 팔겠다 합니다. 그런데 어려 뭐야? 10억 때문에 조 단위의 사업을 망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10억으로 매수했어요. 그래서 갑은 뭐야? 을의 궁박 상태 편성해서 엄청난 폭리를 쳤죠. 이 같은 행위 뭐예요? 결론 유효다 뭐이다? 무효입니다. 뭐예요? 그래서 사건화가 됐어요. 그래서 소중계 판사가 을에게 묻습니다. 무효다. 어떡하려 그러니까 그죠? 우리 판사님 유효해 주세요. 추인할게요. 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폭리가 무효가 뭐예요? 사회 질서, 그죠? 반사회 질서의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겁니다. 만약에 추인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전국에 이제 알박기가 성행하겠죠. 그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딱한 사정은 알지만 유효할 수 없다. 그건 뭐야? 제시합니다. 당연히 절대로 유효될 수 없다. 추인으로. 그건 뭐야? 다시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죠? 그래서 1억보다 뭐야? 약간 더 써서 1억 5천에 매매가 있던 걸로 바꾸면 어떡하겠냐, 그죠? 그럼 가면 뭐야? 어차피 10억은 못 팔죠, 그죠? 그래서 1억 5천 그러면 5천이라도 이득 있죠. 가면 뭐야? 10억 주고도 사기로 오는데 1억 5천 그러면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래서 1억 5천의 매매로 할게요. 이것이 뭐야? 추인할 수 없지만 공정한 매매로서 뭐야? 전환을 할 수 있다. 각종 시험에 최근에 당구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는 압니다. 폭리행위는 무효죠. 따라서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근데 다만이죠, 그죠? 다만을 봐달라는 게 아니죠, 그죠? 뒷부분이요. 이 같은 폭리행위는 103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불법인데, 즉 반사회 질서 행위에 대한 불법이 있는데 그 불법이 쌍방 모두에게 불법성이 있습니까? 폭리자에게만 불법성이 있어요? 폭리자에게만. 따라서 103조와 달리 불법의 원인이 폭리자에게만 있으므로, 그죠? 폭리자는 이미 이행했다면 불법어린 급여로서 반환 청구 못해요. 근데 피해자는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뭐요? 103조와 달리 반환 이후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점이 103조하고 다르다. 자, 그러면 개별 판례 볼게요. 단골은 아니지만 당연히 뭐예요? 각종 시험에서 다 한 번씩은 출제됐던 기본 판례예요. 폭리가 성립하려면 유상행위여야 한다. 그죠? 유상행위이기만 하면 뭐예요? 단독행위라도 불문. 이게 단독행위요. 가정주부가 뭐예요? 궁박 상태와 경험 부족의 상태에서 뭐예요? 남편이 지금 구속된 상태예요. 대표적인 궁박 상태 맞죠? 그래서 구속된 남편의 석방을 위해서 남편이 회사에 대해서 가지는 외상대금 채권은 뭐예요? 포기입니다. 단독행위. 그렇지만 폭리행위로서 무효이다는 겁니다. 2번 판례 체크할게요. 우리 시험에서 단골 지문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묻고 있어요. 우리 시험도 한 번 정도. 이미 2번, 동그라미 2번을 설명드렸어요. 자, 여기다가요. 부재소 체크할게요. 부재소 합이 무효이다. 여기 체크할게요. 이제 설명이 되면 뭐요? 단어만 찾으면 돼요.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의 토지 매매가 폭리행위로서 무효예요. 이행자는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런데 이미 이행했다면 뭐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있답니다. 있다. 있다가 104조 결론이요. 그런데 갑을 간의 매매계약 당시에 다툼이 있더라도 뭐요? 소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를 해버렸어요. 이 합의가 유효하다면 뭐요? 피해자는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근데 104조는 뭐요?
반환 청구 소송을 피해자는 청구할 수 있다죠. 근데 이와 같은 부재소 합의 효력을 인정하는 순간 104조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이 104조에 해당해서 뭐요? 무효라면은 소송을 통해서 뭐요? 반환받을 수 있죠. 근데 부재소 합의가 뭐요? 유효라면 반환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부재소 합의는 104조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 그 단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이미 설명했죠. 네. 보세요. 무효행위 전환은 뭐요? 된다죠. 무효행위 전환된다. 초인은 절대 안 돼요. 불공정한 상태의 매매계약을 뭐요? 그대로 인정한 초인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공정한 매매계약을 뭐요? 전환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교과서 기출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23회차 문제요.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기입니다. 정려죠. 그죠? 무상정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예. 하여튼 정려에는 부담이 있는 정려가 됐든 뭐요? 부담이 없는 정려가 됐든 대가 관계없는 무상행위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 그 다음, 니어. 불공정에서 무효이죠. 그때 뭐요? 초인. 할 수 없죠. 그죠? 초인은 절대 할 수 없다. 즉, 당사자 의사로 뭐요? 불공정행위로 무효인 행위를 사후에 초인할 수는 없다. 그죠? 초인할 수는 없다. 그 다음. 이거,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등으로 인해서 뭐요?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틀린다 그랬죠? 네. 불공정행위에서 무효가 되려면 뭐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자가 뭐요? 객관적, 주관적 요건 사실을 모두 입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던 행위라 하더라도 뭐요? 곧바로 이를 이유로 그 행위가 궁박 등으로 이루어진 걸로 뭐요? 추정되지 않는다가 돼야 되죠. 않는다. 그 다음, 리얼. 기본입니다. 어떤 행위가 뭐요? 불공정 행위에 해당 여부는 불공정 행위는 무효가 되죠. 무효, 유효는 언제를 기준으로요? 이행기간이라 뭐요? 법률행위 당시죠. 그죠? 법률행위 성립 당시. 자, 그러면 답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개별 문제, 매일 문제 9번으로 오세요. 9번.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당사자 일방이 대가 없이 유상행위입니까? 무상행위요? 무상행위죠. 그러니까 뭐야?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 맞죠? 그죠? 네. 그래서 바로 정답은 1번이고 2번.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피해자의 궁박 상태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행위가 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예. 피해자가 궁박 등의 상태에 놓여 있었더라도 폭리가 성립하려면 폭리자에게 폭리 의사가 있어야 하죠. 그죠? 폭리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3번 폭리 행위로 무효입니다. 그때 뭐요? 초인은 할 수 없지만 전환은 할 수 있다죠. 전환할 수 없다니까 틀렸다. 그죠? 공정한 매매로서 전환은 가능하다. 그 다음 부재소 합의 체크하시면 되죠. 이제는 수업 시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단어 찾는 거예요. 어떻게 객관식을 공부하시는지 아시겠죠? 전체를 다 외우려면 힘듭니다. 예. 이 단어 찾는 거예요. 쌍무계약이 불공정해서 무효라면 그에 관한 부재소 합의도 뭐요? 무효이다. 그죠? 부재소 합의도 무효이다. 그 다음 5번이 여기서는 일단 제일 중요해요. 당행위가 불공정행위에서 유효이다, 무효이다를 언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죠. 그죠? 그래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폭행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 뒷부분. 그 이후에 외부적 환경의 변화로 현장 급부의 불규정이 발생하면 불공정행위가 뭐예요?
인정된다, 틀렸다, 그죠? 예.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뭐요? 공정했다면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합니다. 매수인은 뭐요? 운이 좋은 거지 폭리행위를 한 게 아니죠, 그죠? 폭리행위 한 게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폭리행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법령의 마지막 논점요. 법률행위 해석으로 옵니다. 교과서 166페이지 이하입니다. 자, 개념은 일단 책까지 마시고, 법률행위란 당사자가 원한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뭐요? 법률 효과를 법률행위라 하더라. 근데 해석이란 뭐요?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코자 하는 법률행위의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뭐요? 그 목적을 밝히는 것은 뭐요? 해석이라 한다. 근데 그 목적은 어디에 드러나죠? 매매라면 매수인이 원하는 바는 뭐요? 대금을 3억 줄 테니까 뭐요? 소유권을 나에게 달라, 그죠? 이 같은 매수인이 원하는 바는 의사에 다 드러나 있죠. 그래서 결론, 법률행위에서는 결론,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항상 뭐요? 의사 플러스 표시로 제가 쭉 일단 진행을 합니다, 그죠? 이때 의사라면 3억에 내가 뭐요? 토지를 사겠다, 그죠? 일단은 가슴 속에 있죠, 그죠? 그 자체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 등으로 표시한다,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요? 의사표시는 내심의 의사하고 뭐요? 그 의사의 외부적 표시로 이루어지는데, 어느 것이 해석의 대상이냐는 겁니다. 그 쌍가리 2번에 1번, 해석의 대상. 체크가 돼 있죠, 그죠? 거기다 체크할게요. 해석의 대상. 그럼 답이 뜨죠, 그죠? 해석은 왜 문제가 돼요? 해석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의 다툼이 있다, 그죠? 그럼 결론, 최종적인 해석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법원에 의해서, 그죠? 그럼 법관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표의자의 내심의 의사는 알 수가 없죠. 뭘 보고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코자 하는 게 뭐냐를 해석합니까? 이것을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결론. 즉, 해석의 대상은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에요, 그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여기 체크하시면 되죠. 즉,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 해석의 법적 성질은 책까지 마시고, 혹시 뭐요? 가능성 없지만 모의고사 등의 지문이 있더라도 뭐요? 이 부분은 답은 아닐 거예요. 해석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법원이 합니다. 해석은 뭐요? 가치 판단을 가지고 3단 논법학의 경험칙, 논리적 등을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의 확정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과서, 이런 교과서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상고심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의 어떤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심이에요. 사실 판단은 2심에서 끝납니다. 이게 사실 문제라면 대법원까지 못 가요. 근데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거르치다 뭐요? 상고 이유가 된다. 그런 표현이 있을 때, 아예 제 교재에서 뭐요? 그런 부분을 다 빼버려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1번 판례는 금방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요. 해석은 의사표시가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뭐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이 부분이 해석의 대상이죠. 그 부분을 쭉 서술하는 겁니다. 확인해 볼게요.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히 확정하는 것으로, 맞죠? 그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그때 해석할 때 뭐요? 법관이 해석하죠. 그때는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를 토대로, 그죠? 다만 그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뭐요? 당사의 내심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서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하는 객관적 의미를 논리칙, 경험칙 등을 뭐요? 바탕으로 법관이 같이 판단해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석 뭐요? 내심적 효과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해석의 대상이 된다. 2번.
이미 우리 시험 출제됐죠. 그래서 해석은 누가 한다고요? 법원이. 그래서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뭐요? 계약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뭐요? 조항이 들었어요. 그 조항도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조항 자체도 뭐요? 그 조항이 당사자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도 최종적으로 누가 해석한다? 법원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법원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해석에서는 뭐요?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해석의 방법이에요. 해석의 방법 중 뭐요? 그것도 자연적 해석을 가지고 주로 질문합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은 뭐요? 딱 하나요.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이란 결론적으로 뭐요? 의사표시의 해석인데 결론 의사표시 중 뭐요?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표시의 객관적 의미가 해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상에 뭐요? 이의가 있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당사자의 약정은 뭐요? 법원 해석권을 구속할 수 없다. 일단 여기까지 두 가지 키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해석의 대상은 표시의 객관적 의미, 그 당의 판례 그런 정도만. 자, 쉬었다가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